다시 재침체가 아니라 더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L자형으로. 그러니까 내수 기반 자체가 계속 그냥 무너지고 있잖아요. 자영업 자체가 지금 자체 은행에서 은행 빚으로 지금 버티고 있다고 하잖아요. 왜 자영업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욕하냐? 10년 전에는 정규직이라는 게 비정규직이라는 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정규직이라고. 정규직 자체로 해가지고 명예퇴직을 할 때 개인당 다 몇 억씩 들고 나왔어요. 그 당시 물가, 지금 물가의 반 정도 되는 이런 물가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당장 그 경기가 뭐 IMF 쇼크를 해가지고 몰렸다고 치더라도 당장 어느 정도 1년, 2년 정도 버티거나 그 가게를 차리거나 그런 여력이 되는데 비정규직이나 이런 그 상시적인 구조적인 단계로 접어드는 현상에서는 잘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은행의 대출이나 그런 거 없이는 집이나 가게 자체를 새로 뭐 창업을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무슨 500만에서 600만 명 이렇게 늘어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그걸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영업자가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그 지역 내에서의 그 자영업에서의 그 소화를 해줄 수 있는 지역 인구 자체가 그 한 가게당 계속 쪼그라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그 개별 자영업자 가구당 그 소득이 계속 감소를 하는 것 자체가 자영업자 이꼬르 10년 전에는 자영업자 이꼬르 중산층이었잖아요. 예전에 개념이. 근데 지금 자체에서는 이제 그 일반 서민이나 그런 서민층 이하로 이제 그 강등이 되면서 이제 가는 것이죠. 예. 돈을 쓸 여력, 그 소비 여력이 점점 축소되는 거지. 그 지금은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뭐 지표 뭐 4% 5% 이야기 많습니다만은 뭐 개인적으로는 얼마 정도? 4% 5% 정도 이렇게 되는 이유 자체가 이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내년 4월 정도 되면은 한국은행의 총재가 갈아치워요. 총재를 갈아치우면은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친정부적인 성향의 이제 그 총재를 뽑아가지고 선출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그런 그 한국 국내의 그런 경제 규모나 경제 상황상 2%라고 하는 그런 저금리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거 자체가 미국이나 물론 뭐 다른 영국이나 일본 정도의 그런 그 경제 규모 자체가 되지도 않는 나라에서 이런 2%의 이런 저금리 자체는 필연적으로 버블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를 부동산이나 주식 버블이라고 하는 이런 것 자체를 그러니까 자산 버블을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빠른 시간 안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결국은 2001년 닷컴 버블에 의한 그런 피폭 효과. 그래서 이제 창출해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4%에서 5%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미국 경기의 정상적인 회복과 맞물려 가지고 그 세계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어느 정도 그 정상 궤도에 진입됨과 맞물려 국내에서는 총재를 갈아치움으로 해가지고 저금리 기조를 내년까지 끌고 감으로 인해서 자산 버블을 소비 여력으로 키워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이클을 돌리겠다는 거죠. 그런 상황 하에서 5.5%라는 그런 핑크빛 전망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 모든 그 조건 자체가 충족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 장담을 못해요. 반토막이 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때는. 한국에서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잖아요. 잠재 성장률.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3%예요. 3%. 지금 왜 이렇게 그 분기별로 해가지고 그 V자형 회복이니 어쩌게 금방금방 나오잖아요. 근데 V자형 회복이 금방금방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잠재 성장률 자체가 한국에서 2에서 3%이기 때문에 2에서 3% 밑으로 0이나 제로나 아니면 그 마이너스로 분기별로 떨어질 경우에는 공장 가동률이나 제조업 가동률이 조금만 올라가도 돈을 조금만 풀어도 그게 금방 뛰어 금방 V자로. 그러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박수로 치는 거야. 근데 이게 잘했다고 자기들끼리 자야자차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신문을 보면서 혹하는 거죠. 이제 좋아지는구나. 지표 자체만 보고 이제 좋아지는 거야. 잠재 성장률 밑으로 떨어지면은 어느 나라는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잠재 성장률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것 자체로 공장만 조금만 다시 정상적으로 뭐 펀드를 조성하건 뭘 하건 그 금융 지원을 하건 뭐 운영 자금을 빌려주건 정부에서 저금리를 빌려주건 공장 돌려가지고 뭐 밀어내기 수출을 하건 그것만 이제 늘어나면은
그게 V자형 반등으로 회복으로 급격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착시 효과 혹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기저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내년엔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거 자체에 대한 여력이 줄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이제 모르겠어요. 재정 돈을 더 풀어가지고 이제 재정 확대 정책으로 해가지고 경기 살리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이제 정석대로 고용 회복을 통해서 이제 뭘 할 것인지 그것 자체는 이제 그 정부에서 하는 것이죠. 더구나 집권 3년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집권 3년차가 이제 말 그대로 피크 아니겠어요? 최대 그런 피크이기 때문에 총재도 갈아치워. 집권 3년차의 그런 말 그대로 이제 정치권에서의 그런 가장 그 파워풀한 이제 그런 그 연차가 돼. 말 그대로 그 더군다나 이제 그 금융 관련 부서나 이제 은행 국내 은행 자체 사실상 국내 은행이 민간 은행이 아니야 이게. 반국유은행이지. 외국 자본 플러스 그 국내 은행이라고 해서는 일반 민간 은행이 아니라 외국 자본. 그러니까 지분 구조 자체는 외국 자본이고, 그다음 일반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것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혹은 이제 그 국내 국민연금 자체가 4대 지주회사 자체를 지분을 거의 한 10%에서 8에서 10% 정도 가지고 컨트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시중은행 자체가 관리 감독이나 아니면 지분 구조 자체로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산업은행이라고 하는 국책은행이잖아요. 근데 국책은행 자체에 대해서 그 지분 구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게 뭐냐? 쌍용자동차, 하이닉스, 무슨 대우조선, 전부 다 말 그대로 비리비리한 그냥 회사가 중소형 무슨 회사가 아니라 국가 관련 그런 핵심 수출 전략 수출 10대 전략 수출 그룹군 내에 속하는 그런 기업들, 알짜 기업들만 가지고 컨트롤하고 있는. 산업은행이라고 하는 국책은행에서 그런 그 기업군 자체를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금융권 내에서는 정부 산하기관의 재경부나 그런 데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시스템상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외국 애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지. 소규모 개방경찰하고 말을 비아냥거리는 것 자체를 욕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눈에 보이잖아요. 뻔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개인적인 질문인데 요즘 전북대에서 강연도 하시고 네. 책도 이제 펴내시고 네. 주로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세요? 지금요? 네. 어디 모범 답안을 말씀드릴까 아니면 실제 생활하시는 실제요. 네.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건 빨리 완전한 자유가 되도록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완전한 자유가 될 때까지 지금 피 말리는 심정으로 지금 보내고 있죠. 네, 재판을 준비하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항소 들어간 항소도 안 해요. 항소 들어갔으면은 아예 이런 말을 안 하는데 벌써 4, 5, 6, 7, 8 거의 7개월 이상, 7개월인가 8개월 이상 끌고 있으니까 당하는 사람은 이거는 완전히 그냥 엿먹어라 진짜 피 말리는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아니 항소 조치도 항소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항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니까 이거 보고 그러니까 최대한 끌 만큼 끌어보겠다. 그러니까 끌 만큼 끌어보겠다는 거죠. 이걸로 1년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이걸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것 자체가 통과 안 되면 이제 고등법원으로 넘어가잖아요. 고등법원 가면은 거의 90% 이상 대법원 간대. 그 대법원 가면은 또 이제 그렇죠. 그걸로 질질 끌고 1년 또 가는 거예요. 1년을 항소 기간이 있잖아요. 항소 기간이 6개월인가? 6개월? 그럼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를 마지막에 또 이제 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 헌법재판소에 이걸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것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항소를 하지 이러기 때문에 쟤네 자체는 아쉬운 게 없잖아요. 근데 결국 개인만 아까 처음 말했듯이 개인만 죽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주로 정보나 이런 건 주로 책을 통해서 읽으세요? 아니면은 정보를 어떻게 정보요? 예. 정보 정보라고 할 것 자체도 네. 없고요. 예, 정보라고 할 것 자체는 없고 시간 날 때마다 꾸준히 읽으면서 뭐가 잘못된 점인지 이제 캐치를 하면서 이거 보기 때문에 신문 잡지 인터넷 그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읽는 것 자체를 트레이닝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핵심을 가려가면서 읽는 거, 가려가면서 읽어가는 능력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독해라고 하잖아요. 독해. 그러니까 독해 능력.
독해 능력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 영어나 무슨 뭐 일본어